네, 안녕하세요. 베스트 수채화의 김유나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초급 단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저한테 올려주셨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동안 뭐 어떤 채도에 대한 부분 또는 색의 반사광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, 반사광을 무채색으로 표현하는 게 좋은지, 채도를 또 떨어뜨려서 표현하는 게 맞는지, 또는 무채색을 섞을 때 또는 물동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요. 그런 부분을 같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물동? 그쵸? 네, 이 수채화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물의 흔적이 남죠. 수채화의 맛이라고도 보긴 하는데 이 물동이 너무 많이 남으면 그림이 지저분해 보이죠. 그쵸? 그거에 대한 거를 이 물동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색이 있죠. 아무거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버밀리언 갖고 이렇게 색을 타면 우리가 이제 칠을 하겠죠. 칠을 할 때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하면 물동이 이렇게 남는 거죠. 그렇죠? 물이 많아서 생기는 것도 있고 터치의 모양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그렇죠? 이럴 때는 물동이 너무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남는다. 그럼 아직 물 조절을 잘 못하고 계신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색을 만드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옆에다 꼭 터시고 하실 때 살짝 끝을 들어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한 것보다 좀 덜 남죠. 하실 때 살짝 끝을 이렇게 슬금 들어서 올려주시면 돼요. 이 정도도 남는 게 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거의 이렇게 안 남도록 빼주시면 되죠. 물을 다시 붓으로 흡수해서 갖고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렇죠? 물동 조절하는 방법은 자꾸 많이 하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실 수 있어요.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라 안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죠. 이렇게 많이 터치를 통해서 해보셔서 연습을 하셔서 물동을 없애셔야 돼요. 물동을 지금 수채화를 하실 때 이렇게 많이 남는 분들은 물이 너무 많은 거죠. 우선 기본적으로. 그렇죠? 그리고 또 너무 느리게 칠하셔도 느리게 하고 끝에를 이렇게 꾹 눌러주셔도 물동이 항상 남죠. 그러니까 붓을 살짝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시고 칠하시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물동이 조금밖에 안 생기겠죠. 이런 터치를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. 이렇게 멀리도 잡아서 한번 해보시고 가까이도 잡았다가 또 해보시고 아주 가까이도 잡으시고 큰 터치도 긴 터치도 해보시고 짧은 것도 해보시고 자꾸 해보셔서 느낌으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. 물동이 너무 많이 다다닥 남는 건 그림에 좀 흉하겠죠.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반사광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사과를 놓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이렇게 사과가 있죠. 사과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빛이 왼쪽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볼게요. 이렇게 해서 어둠이 잡히죠. 사과가. 빛이 왼쪽에서 왔을 때 사과에 어둠이 잡히는 곳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. 어둡다라는 거. 그러면 빛이 오면 제가 어둡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밝은 쪽을 제외한 밑면과 밝은 쪽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이죠. 그리고 제가 반사광이라고 말하는 부분, 그 반사광이라고 하는 부분은
밑에서 또 빛이 들어와서 다른 컬러들이 여기 들어온 거죠. 다른 데서 빛이 반사가 돼서 들어온 이 외곽 부분을 말하는 거죠. 중심부는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원래 고유의 색들이 나오겠죠. 그쵸? 빛이 직접 와서 그 물체의 앞에 나한테 가까이 있는 쪽은 색이 빛이 와서 선명해져서 그 자체의 색이 잘 보이는 거고, 뒤로 갈수록은 멀어진 쪽 또는 외곽으로 간 쪽은 다른 곳에서 온 빛들도 반사가 돼서 이 사과 안에 다른 색의 색채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 거죠. 반사광이라고 하면 외곽 부분하고, 그쵸? 이 어두운 부분 뒤로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는데,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채화할 때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아주는 거죠. 반사광 부분을 먼저 잡아줘서 빛이 오는 쪽과 빛을 받지 않는 쪽을 구별을 해주는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 반사광을 먼저 칠을 해주는 거죠. 근데 이 반사광을 칠할 때 무채색으로 하셔도 돼요. 그죠? 무채색. 그죠? 무채색으로 하셔서 그냥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, 아니면 이 반사라는 게, 그쵸? 무채색이라는 거는 어떤 이 무채색을 깔아놓음으로써 나중에 색이 올라갔을 때 그 색의 채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. 채도를 낮추기 위해서. 그쵸? 무채색을 미리 발라놓는 것은 이 어떤 같은 색상을 칠했을 때, 그쵸? 여기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상태에다가 색을 올리는 거랑 반사광에, 그쵸? 어두운 무채색으로 여기를 깔아놓은 다음에 같은 색을 올리는 거랑은 다르죠. 그냥 이 하얀 도화지에 이 버밀리한 이 색을 올릴 때는 이 색이 선명하게 나타나겠죠. 밝은 부분에. 그렇지만 무채색으로 한번 깔아주고 난 뒤에 마른 다음에 이 책을 칠하면 회색, 말 그대로 무채색, 회색 계열하고 버밀리언이 섞여서 이 버밀리언의 채도를 한번 낮출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뒤로 갈 수 있는, 멀어진 듯한 느낌이 날 수 있게 해주려고 이 반사 부분을 먼저 깔아주는 거죠.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 무채색을 먼저 깔고, 그렇죠? 반사광 색깔. 흔히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. 그렇죠? 반사광 색깔을 무채색으로 먼저 다 깔아주시고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나는 이 회색빛 나는 그냥 무채색으로 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색 자체에 이 물감이, 이 물체가 가진 고유의 색에서 채도를 낮춘 색, 그쵸?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죠. 그러니까 이 빨간 사과라고 한다면 어두운 빨강에서 채도가 높은 게 아니라 채도가 낮은 색을 이 위치에 깔아주고 하시면 되는 거죠. 두 가지 다 사용을 하시면 돼요. 왜 하냐에 대한 이유를 알고 쓰시면 되겠죠. 한번 두 개 그려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모든 물체,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. 또 모든 물체를 다 반사광을 표현을 해주고 색을 칠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,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흐름이라는 게 있죠. 그림에 있어서 흐름. 그 흐름은 빛이 와서 빛이 온 데가 있고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온 느낌이 나는 그림. 그쵸? 그 흐름을 잡아주기 위해서 반사광, 이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아주는 거죠. 전체적으로. 앞에 부분도 잡아주고 뒤에 있는 건 희미하게 잡아주고, 그래서 전체적인 원근과 빛에 대한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 칠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항상 모든 전체적인 톤을 느낌을 맞춰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죠.